우리나라에는 전통주 종류만 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마시는 술들을 보면 누가 정해주기라도 해준 듯 소주나 맥주로 통일되어 있어요. 웃긴 건 같이 먹는 음식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 주제도 다르고 술을 마시는 분위기도 매번 다르죠. 물론 저도 그런 술자리를 주로 갖고 있지만 조금 멀리서 술자리를 바라보면 소주나 맥주가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연히 군대에서 광고책 하나를 보게 됐어요. 광고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 속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일을 하잖아요. 타인의 생각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그거를 공감이라고 하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느끼고 있는 전통주의 재미를 타인에게 공감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전통주 큐레이터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짝꿍을 찾아주고 싶었죠. 그래서 늘 고민하는 편이에요. 전통주가 되게 재밌고 맛있는 술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가치에 대해 어떻게 공감시킬 수 있을지요. 공감시킬 수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선 말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와 대화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그 중에서 우선시로 알아야 하는 건 상품이죠. 상세 페이지부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속 리뷰, 상품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양조장에 직접 방문하는 거고요. 여기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라는 지명인데 이 온수리는 따뜻한 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실제로 저 정도 사이즈의 우물이 안에 있어요. 아까 그 들어가서 보신 데 있잖아요. 네네. 생산실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이렇게 열면 실제로 저 정도 사이즈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여기가 어떤 공간이냐면 이렇게 밀가루를 여기서 이제 찌면 여기다 널려서 말렸던 데예요. 저 검정색 벽면에 유리창이 있는데 네. 저쪽에 레일을 하나 만드셨대요. 나중에 원래는 이렇게 다 짊어지고 나오셨다가 일단 술을 이해하려면은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술을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결국엔 저 또한 술에 대한 뭐 이야기거리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례로 제가 예를 들어 막걸리를 바리스타한테 알려준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막걸리 용어만 사용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바리스타 용어까지 제가 섞어서 알려주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공감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가려고 하고요.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저 또한 뭐 바리스타뿐만이 아니라 뭐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많이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레길이라는 거 만들려고. 전통주를 배우면서 되게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국엔 뭐 생산자는 누구인지, 이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술을 빚게 되는 것인지, 또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전통주는 깃들여져 있었고 저는 그런 곳에서 더욱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술이 맛있다 맛없다 라고만 평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술은 이러한 가치가 담겨 있구나, 이 술은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지게 됐구나 라는 것을 더 몰입감 있게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저 또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 제가 표현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거를 알려면은 인터넷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인터넷에서는 좀 형식적인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최대한 양조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양조장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술에 이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막걸리는 뭐 부침개와 잘 어울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알고 보니까 이 막걸리는 떡볶이랑도 잘 어울리네, 알고 보니까 이 막걸리는 이런 지역 농산물 중에서도 어떤 식재료와 잘 어울리네,
아무래도 제가 그런 쪽에서 재미를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곳에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공감력 있게 잘 가공을 해서 좀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시키는 것도 제 목표 중 하나이지만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양조인들, 양조업 사이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잘 전달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좀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제 바람이자 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부분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고 누락되는 부분 없이 좀 공평하고 뭔가 일정하게 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기여를 하고 싶은 게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그 전통주 큐레이터 이재민입니다. 상품에 충분히 몰입했다면 다음으로 몰입해야 하는 건 대화 상대입니다. 그렇다고 이 단어들을 대화 상대에게 오롯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소비자는 알 수 없는 단어들이고 알 수 없는 단어들로는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많은 관심을 두는 편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대학생에게 아무리 해봤자 대학생은 공감해주지 못할 거예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방법은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상품별로 소비자 반응은 어떤지, 요즘 인기 있는 음식은 무엇인지, 사회적 이슈로는 뭐가 있는지, 내일의 날씨는 어떤지 같은 세상사 모든 것에 최대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전통주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드는 건 대부분 도전하는 편입니다. 주방 직원, 카페, 대외 활동, 식품회사, 스타트업 캠프 모두 재미 하나로 시작했어요. 스타트업 캠프를 통해 도시락 사업으로 와디즈 펀딩 매출 1,500만 원을 달성하기도 했죠. 제가 사업을 한 건 도시락이었지만 사실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쌀이었는데 쌀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비로소 그때 막걸리와 소주의 다른 이름인 전통주를 알게 됐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에 전통주로 사업을 하진 못했는데 그때의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국 전통주 씬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모두 지금으로까지 이어진 하나하나의 우연이자 기회였죠. 대신에 여러 도전 덕분에 F&B라는 저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결국엔 다시 음식과 만나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식문화를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어요. 음식의 스타일, 가격, 함께하는 음료, 분위기, 공간 같은 것들을 여러 취향에 맞춰서요. 감히 10년 뒤 모습을 상상해보자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전통주 큐레이터 이재민입니다.